남가주의 겨울은 심한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가 특징인데요. 최근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 탓에 혹시 콧물이 나거나 아침마다 재채기로 고생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일반 감기인 줄 알고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다면 알러지성 비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알러지성 비염은 천식처럼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 생기는 대표적인 알러지 질환입니다. 알러지성 비염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 온도 차이를 느끼면서 시작됩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또한 심할 경우 눈 주위를 비롯한 얼굴 전체가 가려울 수 있으며 두통까지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일반 감기와 비슷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감기와 알러지성 비염은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알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먼저 감기의 증상은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며 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콧물의 색이 무색이지만 곧 회백색 내지는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러지성 비염은 재채기를 많이 하고 콧물이 무색이며 열이 나지를 않습니다. 알러지성 비염의 4대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확연한 증상이니까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맑은 콧물, 반복적인 재채기, 그리고 코막힘, 코나 눈 주위의 가려움증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여러 번의 그리고 연속해서 재채기를 하신다면 알러지성 비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 알러지성 비염이 의심된다면 흔히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물요법은 복용 당시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영구적인 치료는 힘들다고 합니다. 알러지 질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법은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애완동물의 털, 곰팡이 등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배 연기나 기후변화, 스트레스 등은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먼지 청소를 자주 해주거나 가습기로 이 습한 공기를 보충해 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침의 혈자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제 손을 보시면은 이 양쪽 눈 끝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3초간 그리고 한 3회씩 반복적으로 시간 내면 눌러주시면 좋고요. 콧물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양 콧망울이 여기 끝에서 보이면 약 한 1cm 정도 위에 눌러가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자극을 반복적으로 한 3번 정도 해주시면은 콧물이 흐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콧물이 멈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채기를 자주 해주시는 분은 등 뒤에 따뜻한 수건이나 따뜻한 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인들도 건강검진 등을 위해 한국의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한국의 병원들도 이곳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의 의료관광 산업 규모는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관광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는 6만여 명에 이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는 매주 400여 명이 성형상담을 위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 중 반 이상은 외국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 측은 외국인 환자를 위해 신개념 성형관광 패키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의료관광, 그러니까 어떤 치료와 투어리즘이 연결된 거는 약 한 3, 4년 전서부터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만 받으러 왔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실밥을 뽑는다든지. 한국의 성형수술 비용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인과 미국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성형관광으로는 외국인 중 95%는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자국보다 높은 한국의 의료 수준을 꼽았습니다. 2009년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수는 6만여 명이었고 한국 정부는 올해 8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한인 등을 포함하면 한국의 의료관광 산업 규모는 2배 이상 커지지만 연간 150만 명이 의료관광을 하는 태국에 비하면 아직 작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척추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전미의학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 청소년이 성인이 돼서 고도비만이 될 확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9,000명의 12세에서 21세의 청소년을 정상, 과체중, 비만 세 부류로 나눈 뒤 13년간 관찰했는데요. 연구 결과 비만 소녀 중 절반이 30대 초반이 됐을 때 심각한 비만으로 발전했고 비만 소년 중 3분의 1 이상도 고도비만이 됐습니다. 과체중 부류는 소녀 15%와 소년 6%가
정상 체중에서는 5% 이하만이 고도 비만으로 발전했습니다. 보통 정상 체중에서 80파운드에서 100파운드 이상 체중이 더 나갈 경우 이를 고도 비만이라고 일컬으며 이 경우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연구진은 비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년기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 걸어 다닐 일도 자주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인에게 고도 비만은 먼 이야기 같지만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갖는 것이 비만을 예방하는 지름길이겠지요. 오늘의 위클리 건강 여기서 마칩니다.